오산시 북쪽에 위치하며 가운데로 길게 1번 국도가 뻗어있는 중미령. 불과 71년 전인 1950년 7월 5일, 이곳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이 최초로 전투를 벌였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은 1950년 7월 5일 중미령에서 스미스 부대와 접전한다. 당시 유엔군 소속 스미스 부대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방어해야만 했다. 이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하다못해 탱크는 몇 대를 가지고 오는지 이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정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들만 와 있는 상태였고, 무기도 몇 개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6월 25일에 일어난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 이후 열흘 뒤 1950년 7월 5일 오산 중미령에서 북한군과 미군이 최초로 벌인 전투였다. 미 24사단 소속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540여 명의 미군은 소련제 전차 T-34 36대와 북한군 5,000명을 상대로 6시간 동안 전투를 치렀다. 북한 군들이 불법으로 남침을 하였다라는 소식을 받고 유엔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24사단과 25사단 중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원들을 얼른 뽑아서 얼른 한국을 돕도록 하여라 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스미스 부대는 북한군의 남하를 지원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의의를 기리고자 중미령 유엔 초전기념평화공원과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2020년도 7월 5일 날 평화공원이 개장이 됐고, 이 스미스 평화관도 그때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산 시민들, 그 외 우리나라 전 시민들이 와서 6.25 전쟁 당시 스미스 부대원들이 희생과 이런 노고를 이렇게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중미령에서는 두 남자의 슬픈 우정 이야기가 잠들어 있다. 그 슬픈 우정 이야기는 폴과 요셉 두 청년으로부터 전해진다. 내 이름은 요셉.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군으로 복무 중인 청년이다.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난 후 앞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게 내 친구 폴과 함께 미 24사단 소속으로 일본 규슈 미 육군 캠프에 주둔하면서 나는 승전국의 군인으로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우리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다. 한참 지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타즈케 공군기지로 이동하게 된다는 소식을 모두가 접하고 나서야 부대 내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냉각되었다. 폴 녀석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는지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나는 폴에게 장난을 치며 별일 없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물론 나도 고향에 두 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근심 때문인지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 떠나는 나의 팔을 붙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를 애써 안심시키고 떠난 날,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지 못한 것이 내심 후회스러웠다. 그리고 다음날 이타즈케 공군기지로 도착한 후 C-54 더글라스 수송기에 폴과 나는 몸을 실었다. 7월 1일 오전 8시 45분에 허름한 판자촌들이 질비하고 수많은 난민들이 북적거리는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부산역에서 대전역으로 이동하는 기차를 타고 신속히 이동했다. 그리고 7월 5일 새벽에 빗속을 뚫고 중미령고기에 도착하여 도로와 철로 부근에 진지를 새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나와 폴은 낯선 땅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며 각자의 참호 안에서 서로를 위로했다. 7월 5일 오전 7시부터 우리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8시 16분에
북한군 전차 부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곧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북한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저 둘이 하나둘씩 죽어갔고 나는 패배를 직감하였다. 명령에 따라 철수하려는 찰나 문득 나의 친구 폴의 생사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급히 언덕 위에 있던 폴에게 달려갔다. 다행히 폴은 무사하였고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느새 적들이 진지로 돌격해왔고 우리는 산마루에 보이는 적군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포탄이 우리 쪽으로 날아와 버렸고 폴은 가슴에 피를 흘리며 창백한 얼굴로 마지막 숨소리를 내뿜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55년 요셉을 비롯한 스미스 부대원들이 폴을 포함하여 전사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유엔군 초전 기념비가 세워졌다. 특히 이 기념비는 참전한 540명의 용사수만큼 돌로 쌓아 만들어졌다고 한다. 폴과 요셉과 같은 참전 용사가 되어 직접 그때의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는 스미스 평화관은 당시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폴과 요셉이 당시 몸을 실었던 C-54 더글라스 수송기를 볼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한 폴과 요셉이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난잡한 부산의 모습과 피난민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폴과 요셉이 중미령에 가기 위해 몸을 실었던 기차와 그 근처 모습을 간략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폴과 요셉은 대전역에 잠시 머물고 출발하여 중미령에 도착하고 북한군과 운명적인 첫 전투를 치르면서 생사를 가르는 전쟁의 참상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 주변 지역에 와가지고 직접 도와줬다는 게 저희 되게 영광이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여기에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중미령 전투뿐만 아니라 이런 평화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 세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주고 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적을 불문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싸웠고 또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와 땀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대한민국을 더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 땅에 살고 있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죠.